여러분, 오늘은 3D 프린터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구글에서 수집한 자료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첨단 적층 제조 기술, 이른바 3D 프린팅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제조업의 중심을 바꾸고 있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3D 프린팅, 즉 적층 제조 기술이 어떻게 상용화의 문턱을 넘어 본격적인 금속 제조와 4D 프린팅 시대로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제조업과 글로벌 산업에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상용화, 로드맵과 핵심 산업 전망을 짚어보는 산업 인사이트 보고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3D 프린팅, 적층 제조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계의 자유도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복잡한 내부 구조, 유기적인 곡면, 부품 일체화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개발과 생산 속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DBT, 디자인, 빌드, 테스트, 이 세 단계를 극단적으로 압축해서 시장 대응 속도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립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제품 하나 만들려면 설계하고 금형 만들고 시제품 찍어보고 수정하고 다시 금형 깎고 이런 과정이 몇 달씩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계를 바꾸면 바로 그날 밤에 출력해서 다음날 아침에 실제 부품을 들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가져오는 경쟁력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정답은 기술 그 자체보다 경제적 접근성에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상용화를 이끈 가장 강력한 동인은 바로 특허의 만료입니다. 기술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FDM 방식, 즉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는 융합 적층 방식입니다. FDM 특허가 보호되던 시절 3D 프린터 한 대 가격은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FDM 핵심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메이커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 경쟁이 시작됐고 장비 가격은 1,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교육기관, 메이커 스페이스, 스타트업, 개인 개발자까지 3D 프린터를 들여놓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3D 프린팅이 일상적인 단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SLS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의 특허가 만료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분말을 레이저로 소결해서 부품을 만드는 기술로 플라스틱과 금속 초기 응용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SLS 특허 만료 이후 산업용 장비 가격이 수억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 중견 중소 제조기업이 본격적으로 적층 제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특허 만료는 시장에서 누가 기술을 쓸 수 있느냐의 범위를 넓혀주고 이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술은 더 빠른 속도로 상용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계가 주목하는 다음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금속 3D 프린팅의 핵심 기술인 SLM, 선택적 레이저 용융 방식입니다. SLM 방식은 매우 미세한 금속 분말을 얇게 깔고 고출력 레이저로 필요한 부분만 용융시키면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항공기 엔진 부품, 로켓 노즐, 의료용 임플란트, 치과용 크라운처럼 정밀도와 기계적 강도가 중요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이죠. 현재 전 세계 금속 3D 프린터 장비의 약 80%가 SLM 방식 계열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 기술은 금속 적층 제조의 사실상 표준입니다. 그동안 SLM 관련 핵심 특허와 노하우는 독일과 미국의 일부 기관과 기업들이 강하게 쥐고 있었고 장비 가격 역시 수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술은 소수의 대형 항공우주, 방산, 의료기기 회사 중심으로만 활용되며 중소 제조기업이나 신생기업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SLM 관련 특허가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점에 가까웠던 기술이 점차 개방되고 새로운 장비 제조사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대 장비가 수천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도입을 고민만 하던 중소 제조기업, 틈새 부품을 만드는 전문기업,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는 스타트업까지 시장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금속 적층 제조 상용화의 진짜 분기점입니다. 이제 3D 프린팅 시장의 규모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은 이미 고성장 산업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2020년 기준 약 126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 350억 달러 수준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2530%에 달합니다. 기존 제조업의 성장률이 연 3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3D 프린팅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성장의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맞춤형 생산에 대한 수요입니다.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른 의료 분야, 고객마다 요구가 다른 고급 자동차 튜닝 소량, 다품종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 등에서 3D 프린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공급망 리스크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 제조업은 한 곳에서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기존 공급망 구조의 취약성을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한 지역의 공장이 멈추면 다른 대륙의 생산 라인까지 멈춰버리는 일이 반복됐죠.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개념이 바로 분산 제조, 디지털 제조입니다. 설계 데이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같은 품질로 부품을 출력할 수 있는 적층 제조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정부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3D 프린팅을 제조 혁신 인프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 지원, 인력 양성, 표준화,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인식 확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산업 실태 조사,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3D 프린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과거에는 느리다, 비싸다, 품질이 불안하다는 3대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적층 제조의 전략적 가치는 DBT 사이클 단축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빌드, 테스트. 이 세 단계의 반복 횟수를 늘리면서도 전체 기간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스포츠카 브랜드는 과거 4개월이 걸리던 시제품 제작 기간을 20일 수준으로 줄이고 시제품 제작 비용은 4만 달러에서 3천 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겨우 바꾸던 설계를 이제는 1년에 여러 번 바꾸면서 계속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혁신의 속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다음은 소재입니다. 처음 3D 프린팅이 등장했을 때는 주로 플라스틱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강도 플라스틱, 내열성 폴리머, 탄소 섬유 강화, 복합재, 티타늄 합금, 니켈 기반 초내열합금 등 다양한 고성능 소재가 3D 프린팅 공정과 결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 3D 프린팅은 항공우주, 에너지, 방산, 의료 분야에서 최종 부품 생산을 위한 전략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AI 기반 설계가 등장하면서 게임의 룰이 또 한 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너러티브 디자인, 생성형 설계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AI의 하중 조건, 재료 특성, 경량화 목표 등을 입력하면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유기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자동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대부분 3D 프린팅으로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AI 설계 적층 제조의 조합은 기존 절삭, 가공이나 주조 방식으로는 아예 생산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부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4D 프린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4D 프린팅은 말 그대로 시간이라는 차원이 추가된 개념입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특정 시간에 혹은 특정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스스로 형태를 바꾸거나 조립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소재, 형상기억 합금, 형상기억, 폴리머 등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재료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구조, 온도가 올라가면 구부러지는 구조, 빛을 받으면 회전하는 미세 구조물 등 4D 프린팅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동형 구조물을 만드는 데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비행 중 공기 흐름에 따라 형상이 변하면서 공력 성능을 최적화하는 날개 구조, 국방 분야에서는 상황에 따라 보호 성능이 바뀌는 방호 구조물, 의료 분야에서는 체온과 체액, 환경에 따라 서서히 펼쳐지는 스텐트나 임플란트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4D 프린팅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2019년 약 6천만 달러 수준에서 2025년 5억 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장률만 따지면 3D 프린팅보다 더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향후 10년, 20년 뒤 표준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섹터별, 산업별로 3D 프린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입니다. 항공기 한 대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군용기나 대형 수송기에는 20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많은 부품을 각각 별도의 공정으로 만들고 조립하고 검수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죠. 3D 프린팅은 이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20개 이상의 부품을 용접과 볼트 조립으로 이어 붙여야 했던 연료 노즐을 이제는 3D 프린팅으로 한 번에 통합 제작할 수 있습니다. 부품 수가 줄어들면 조립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고 접합 부위가 줄어 안정성과 신뢰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내부에 복잡한 냉각 채널을 설계해 엔진 효율을 높이고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3D 프린팅은 맞춤형이라는 키워드와 직접 연결됩니다. 환자마다 뼈의 구조, 혈관의 위치, 장기의 형태가 모두 다른데 기존에는 표준화된 임플란트나 기구를 썼다면 이제는 개인별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CT와 MRI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술 전에 병변 부위를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출력된 모형을 가지고 수술 동선을 시뮬레이션하면 실제 수술 시간은 줄어들고 출혈과 합병증 위험은 낮아지며 환자의 회복 속도는 빨라집니다. 치과 분야에서도 3D 프린팅 기반의 크라운, 브리지 교정 장치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와 일반 제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3D 프린팅은 이미 시제품 제작과 레이싱카, 슈퍼카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형 없이 바로 부품을 뽑아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복잡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차량 내 센서 브래킷, 커넥터 하우징, 특수기능 부품 등 소량 다품종 부품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는데 이 영역에서 적층 제조가 강점을 가집니다. 네 번째는 건설, 에너지, 일반 인프라 분야입니다. 대형 3D 프린터를 활용해 건축 구조물을 출력하는 시범 사업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플랜트, 발전소, 석유가스 설비 등에서는 노후 부품의 온디맨드 생산, 긴급 유지보수 부품 제작 등의 3D 프린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공장에만 있던 금형 때문에 부품 하나를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했던 사례들이 이제는 디지털 파일만 공유하면 각 국가, 각 공장에서 바로 출력해 쓸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3D 프린팅 산업은 아직 글로벌 선도국 대비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3D 프린팅을 제조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인식 확산, 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산업 실태 조사, 인력 양성,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 3D 프린터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SLM 특허 만료 흐름과 맞물려 국산 금속 프린터를 개발해 국내 조선, 자동차, 금형, 의료 업체에 공급하거나 해외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술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째, 단순히 장비를 들여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D 프린터를 한 대 사놓고 구석에 세워두기만 한다면 그건 그냥 비싼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인력 그리고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바꿔야 경제적 이익이 나는지, 어떤 공정을 적층 제조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설계 역량과 운영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AI 기반 생성형 설계와 소재 연구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같은 3D 프린터를 쓰더라도 어떤 형상을 출력하느냐,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 생산성, 성능,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력만 할 줄 아는 수준을 넘어서 적층 제조에 특화된 설계 능력, 즉 DFAM 디자인 포 애더티브 매니어팩처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표준화와 품질 관리입니다. 특히 금속 적층 제조에서는 출력물의 미세 구조, 기계적 특성, 피로 수명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항공, 방산, 의료 분야에서는 인증과 규제를 통과해야 실제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품질 관리 기준을 세우고 국제 표준에 맞는 공정 관리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인력 양성과 교육입니다. 3D 모델링, 슬라이싱, 장비 운용, 후처리 검사, 품질 분석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융합형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학계, 기업이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층 제조 기술 3D 프린팅과 4D 프린팅, 그리고 금속 AM의 상용화 로드맵을 큰 그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10년 뒤 우리의 제조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간단한 상상을 해보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0년 뒤 공장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라인마다 같은 부품을 찍어내는 거대한 금형과 프레스들이 줄어들고 유연하게 제품을 바꿀 수 있는 다목적 생산셀과 적층 제조셀이 늘어날 것입니다. 부품 재고를 쌓아두는 대신 설계 데이터와 공정 조건 데이터를 서버와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불러와 현장에서 바로 출력할 것입니다. 특정 부품이 단종되었다고 해서 설비를 멈출 필요도 없게 됩니다. 설계 데이터만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 분산된 공장과 서비스 센터는 동일한 설계 데이터와 공정 표준을 공유하며 같은 품질의 부품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제조, 분산 제조, 그리고 적층 제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급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D 프린팅, 적층 제조, 금속 AM, 그리고 4D 프린팅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제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필수 전략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언제 이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 기술을 우리 산업과 비즈니스에 녹여낼 것인가. 앞으로 10년 제조업의 게임의 룰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지 아니면 변화가 지나간 뒤에야 뒤늦게 따라잡으려 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 적층 제조 기술, 3D 프린팅과 금속 AM, 그리고 4D 프린팅 시대의 상용화 로드맵과 핵심 산업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조업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